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 복습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문사 6가지에 대해 배웠어요. 6가지. 첫 번째로 who라고 소리나는 누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when 이라고 소리나는 언제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where 이라고 소리나는 어디서 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 what 이라고 소리나는 무엇을 이라는 뜻의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how 라고 소리나는 어떻게 라는 뜻의 단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why 라고 소리나는 왜 라는 뜻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의문사 6가지가 문장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요, 조금 특별한 녀석, 요 how라는 녀석이 얼마나 더 다양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책으로 20쪽이고요. 20쪽 아래쪽에 보면요. 여기 양 괄호하고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별표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ow의 형용사 또는 부사가 결합할 경우를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얼마나 뭐뭐 하니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를 물어볼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원래 how라는 녀석은 어떻게 라고 해서 이제 방법 같은 거를 물어보는 그런 의문사였거든요. 근데 오늘 형용사하고 부사가 뒤에 붙으면은 어떤 뜻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에요. How old? How old? 뒤에 old라는 형용사가 붙었죠. old. 오래된 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뜻은요. 얼마나 나이든 혹은 얼마나 오래된 흔히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제가 이었을게요. How old are you? 자, 보면요. 얼마나 오래됐니? 네가. 당신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즉,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너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답변하고 있네요. I'm 15 years old. I'm 15 years old. 나는 15년 늙었어.
나는 15년 나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15살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배우지 않은 단어가 여기 하나 있네요. years, 년, 해 또는 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를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how tall 이렇게 나와 있네요. how tall, how tall 여기 있죠? how tall. 자, tall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 녀석은 키가 큰 이란 뜻이에요. 즉, 얼마나 큰 이란 뜻이 되겠죠? 얼마나 키가 큰, 얼마나 높은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how tall are you 하면은 얼마나 키가 큰 당신은 이게 됐죠. 당신은 얼마나 키가 큽니까? 너는 키가 몇이니? 너는 키가 몇이니? 하는 키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답변이 이어져서 나오겠죠. 답변 보도록 할게요. 답변을 보니까 I'm 165 centimeter ta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165cm만큼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165cm만큼 큽니다. 그러면 너는 키가 얼마니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키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58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숫자만 158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00, 아이코 I'm 하고 158 요 숫자만 바꿔주면은 나의 키를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배우지 않은 단어 요 단어 있었습니다. 센티미터. 우리가 흔히 cm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요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165cm야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how에다가 long을 붙였네요. how long. 자, long은 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how를 붙이면 얼마나 깁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된 나와 있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long is this river? How long is this river? 아,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배웠던 단어네요. 얘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이 강은 how long? 얼마나 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10 kilometer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앞에 빠져있는 괄호 쳐져 있는 애들이 있죠. It's 10 킬로미터 하고서 뒤에 long 이렇게 돼 있죠. 자, 괄호를 왜 쳤냐면요. 이 녀석들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금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즉, 핵심이 되는 답변은 여기만 있다는 거죠. 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m
158cm tall에서 I'm도 빼도 되고요. tall도 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신의 키를 물어봤기 때문에 158cm 라고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158cm야 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지만 158cm 라고 딱 정답을 알려줄 수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강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 그것은 10km만큼 길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10km야 라고 딱 끊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t랑 long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10km 요것만 중요한 거죠. 자, 요 킬로미터도 우리가 km이라고 쓰는 그 길이 단위 있죠? 그거와 같습니다. 자, how long에 대한 예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네요.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will you stay here? How long will you stay here? 자, 물어보고 있네요. 얼마나 길게 당신은 머무를 것입니까? Here, 이곳에. 안 배운 단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stay, 머무르다. here, 여기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머무릅니까? 얼마 동안, 얼마나 길게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릅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오죠. I will stay here for 5 days.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뒷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For 5 days. 5일 for.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5일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지우고 how far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how far 이라는 표현은요, 얼마나 먼을 나타내요. how far 얼마나 먼. 자, 왜냐면요, far 이라는 단어가요, 멀다 라는 뜻이에요. 쓰기로는 far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요 F 발음이 완전히 피읍은 아니지만 뭐 피읍으로 쓸 수 있다면 far 이 정도가 되겠네요. 발음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외우실 때는 뜻을 외우시고요. 발음은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자,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당신의 학교는 여기로부터. 자, here도 위에서 배웠었고요. from도 전치사에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요 스쿨. 요거 학교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얼마나 멉니까? Is your school? 당신의 학교는 from here. 이곳에서. 여기서 당신의 학교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이 들려오네요. It's about 2 kilometers from here. 답변을 들려줬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곳은 about. 얘도 얘는 우리 단어 외울 때 했었어요. 그때 뭐뭐에 관한 이란 뜻도 있었지만 대략, 약, 뭐뭐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죠. 이때는 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대략 2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 2km 정도라고 답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문장들이 좀 평소에 했던 문장들보다는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old are you? 당신은 how old?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얼마나 나이 들었습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답변이 It's 15 years old. 나는 15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배웠던 표현은요. How tall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tall은 키가 큰 이었죠. 그래서 how tall은 높이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How tall are you? 라고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답변으로 I'm 155. 책에서는 165예요. 바꿔볼까요? 100 168 160 까만색으로 쓸게요. 165죠 책에는. I'm 165 centimeters tall 이라고 하고 있죠.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래서 키가 얼마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165cm야 라고 답변을 하고 있네요. 세 번째로 배운 표현은 how long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long은 길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긴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ow long is this river? 이라고 물었죠. 얼마나 깁니까? This river. 이 강은 얼마나 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10 kilometers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10km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시가 있었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Will you? 당신은 stay here. 머물 것입니까? 여기에. 그랬더니 답변이 오죠. For 5 days. 5일 동안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how far 이라는 표현도 배웠죠. How far? How far. 얼마나 먼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how far이 들어간 표현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얼마나 멉니까? 당신의 학교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당신의 학교는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은 It's about 2 kilometers from here. 그것은 대략 2km. 여기서부터 대략 2km쯤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how를 사용한 또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how의 뒤에다가 often 이 붙은 거죠. 그래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는 표현이에요.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 자,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자, 안 배운 단어 often이랑 exercise 아직 덜 배웠어요. 그쵸? 요 단어랑 요 단어 안 배웠죠? often. 자, 펜을 조금 얇은 걸로 바꿔볼게요. often, 종종 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exercise, 운동 혹은 운동하다. 운동이 되겠네요. 네, 운동하다보다는 그냥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운동이란 단어와 often, 종종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종종 당신은 얼마나 종종 합니까? 당신은 운동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답변이 every day 라고 했네요. every day, 모든 날에 해요. 그러면 매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부지런한가 봐요.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물었더니 every day 라고, 매일 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보도록 할게요. how many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how much 단수명사. 자, 보면요, 여기에 복수명사가 오냐, 여기에 요 뒷부분에 복수명사가 오냐, 아니면 단수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앞에가 달라져요. 복수가 올 때는 many가 올 수 있고요. 단수가 올 때는 much가 올 수 있어요. 자, many와 복수라는 건 셀 수 있는 표현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해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수. 반면에 much랑 단수가 오는 경우는요, 요 단수는 한 개밖에 없어서 단수라고 하기보다는요,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표현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두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How many, 얼마나 많이
학생들, student는 존재합니까? They're in your class. 당신의 반에, 당신의 학급에, 너의 반에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있니?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배우지 않은 거는 student밖에 없죠. 근데 student는 다 아실걸요?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너희 반에 학생은 몇 명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변이 오네요. There are 30 students in my class. 거기에 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어디에? In my class. 나의 반에.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자, 참고로 요 클래스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클래스메이트 할 때 그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금 따로 발음이랑 뜻을 적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 자, 두 번째 표현. How many, 얼마나 많이 books, 책을 do you read, 읽습니까? How many books do you read? 얼마나 많은 책을 읽습니까? 너는 책을 몇 권이나 읽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book. 다 아실 거라 예상하지만 book, 책상, 책이라는 뜻이죠. book, 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read 읽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How many books do you read? 하면은 너는 책을 몇 권이나 읽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I read, 나는 읽어요. 얼마나 읽는데요? 2 books, 2권을 읽어요. 얼만큼이요? Every week, 매주마다. 매주에 2권씩 책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도 모르는 단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Every. 그 다음에 week는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Every.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포함한 단어죠. 자, 그래서 I read, 나는 읽습니다. 2 books, 2권을 every week, 모든 주에, 매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도 밑에 내려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이번에는 many가 아니고 이제 much로 바뀌었죠. How much is this cap? 이 캡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how much가 쓰이는 일반적인 쓰임새를 알면은 간단한데요. how much는요, 일반적으로 가격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가격, 돈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cap? 하면은 이 모자는 how much,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답변은 It's $20. 그것은 $20입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how much?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너 돈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I have 500 won이 되는 거죠. I have 500 won. 요 원은 우리가 말하는 원. 그게 맞아요. 요거는 달러예요. 나는 500원이 있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how가 들어간 추가적인 의문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봤어요. 요 how가 들어가는 의문문은요. 그냥 앞에 배웠던 6가지 의문사보다 출제 빈도가 훨씬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묶어서 아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추가적으로요. 여기 오른쪽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요거.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항상 우리 외웠던 단어 중에 있었죠.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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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 다음에 usually, usually,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보통. 세 번째로 often, 아까 했었죠? often,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often. 그 다음에 sometimes, 좀 지우고 할까요? sometimes, 때때로. 이거 했었나요? 저희 sometimes? 왜 저는 한 기억이 날까요? 접속사 때 했나요? sometimes. 기억이 안 나네요. sometimes, 때때로. 자, 그 다음에요. never. 얘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never. 네이버가 아니에요. never. never. 결코 무엇이 아닌이에요. 결코 무엇이 아닌. 이미 never 자체에 아닌이라는 뜻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횟수에 관한 건데요. 여기까지는 빈도예요. 밑에는 이제 횟수예요. 횟수에 관한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once. 먼저 지우고 할까요? 생각보다 확대가 덜 돼서 제가 수시로 지워줘야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단어 once. once. 한 번. 딱 한 번 할 때 once. 자, 그럼 두 번도 있어야겠죠. twice. 두 번. 얘는 twice. 두 번.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같은 형식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는 three times. 3 하고 times 들어가요.
네 번째는 four times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five times.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once랑 twice 요 두 가지만 특이하고 세 번째부터는 쭉 숫자 뒤에 times만 붙이면 되는 형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 번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표현도 배워야겠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하루에 한 번 하면은요. once a day 하면 돼요. once 한 번. 근데 a day 하루에 한 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뭘까요? once a week. 얘가 1주에잖아요. 그쵸? 한 주에. 얘는 한 번.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달이 된다면 요 자리에 months, months가 들어가면 되겠죠. 1년이 되면 years. year이 되겠네요. 즈가 안 붙죠? 한 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어는 요게 끝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 의문 할 거고요. 오늘 how often, how many 복수명사, how much 단수명사, 그리고 또 how가 들어가는 다른 표현들 더 배웠죠? 예를 들어서 how long도 배웠고요. how old도 배웠고요. how tall 해서 키를 물어보는 표현도 배웠고요. how far 얼마나 먼지에 대한 표현도 배웠어요. 자, 요거 써보시고요. 자, how old, how tall, how long, how far 도 배웠어요. 요거 한 번씩 써보시고요. 자, 1번에 how old, 2번에 how long. 요 두 가지는요, 직접 본인의 나이와 본인의 키를 넣어서 한번 답변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숙제예요. 까먹으실 테니까 써드릴까요? 숙제. how 형용사 부사 한 번씩 써보고 how old랑 how tall은 요 두 가지는 직접 나이, 키 넣어서 답변을 작성해 보세요. 아셨죠?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도 잠깐 목 좀 축이고 다시 과학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들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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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바닷가예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하는 공놀이를요. 비치 발리볼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because. 이건 접속사 할 때 우리 배웠죠? because. because.
세 번째, become. 뭐뭐해지다, 무엇이 되다. 흔히 뭐뭐이 됐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장래희망 을 표현할 때, 직업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become. 네 번째는요, begin. 시작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요, begin again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쓰면은 begin aga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again 나중에 나오면 다시 외우면 되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begin, 시작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believe. 믿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사람을 믿을 때도 believe를 사용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다도 belie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5가지 단어 beach, because, become, begin, believe 요 5가지 단어 외우시고요. 오늘 벌써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쵸?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화요일날 해서 총 10개의 단어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2교시 과학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2교시 과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할 거는요,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를 배우고 나서 식물의 기관, 그 중에서도 줄기와 뿌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물의 구성 단계랑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볼 건데요. 식물과 동물은 조금 달라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순서로 가는 것은 동일한데요. 식물의 구성 단계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요 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물 구성 단계 같은 경우는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까지는 동일한데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직계랑 기관계는요, 조직계는 조직이 모인 거, 기관계는 기관이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는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요. 핵.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건 오늘 주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라는 건요,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거나 맥주를 만들 때 효모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효모 같은 경우는 요 세포 하나만 있어도 그 녀석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있어도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물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이라는 건요.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말을 합니다.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 아니, 세포는 이렇게 생겼다면서 그러면은 세포가 다 덩어리져 있으면 조직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달라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세포들이랑요. 심장에 있는 세포가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자, 위에 있는 세포랑요. 심장에 있는 세포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뇌를 구성하는 세포하고 피를 구성하는 세포도 같지 않아요. 왜냐면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세포들을 모아놓기만 한다라고 해서 조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세포를 이렇게 잘 뭉쳐 놓는다고 해서 그게 조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양이랑 기능이 같은 세포들끼리 모아놨을 때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람을 기준으로 볼게요. 상피 조직. 우리 피부 있죠. 가장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걸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연골이라거나 피라거나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뇌 같은 경우는 신경 조직이 되겠죠? 아이고, 신경 조직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이에요. 이제는 기관은 조직이 모이는 거예요. 상피 조직도 이리 오고 결합 조직도 이리 오고 신경 조직도 이리 와서요. 일정한 형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구성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 뇌, 손, 식도, 심장 이런 게 다 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체, 이제 그럼 기관들이 모이는 거죠. 위도 모이고요, 뇌도 모이고, 식도도 모이고, 심장도 모이고, 폐도 모이고요, 방광도 모이고, 콩팥도 모이고, 대장, 소장, 간 이런 게 다 모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람처럼요, 하나의 생물체, 이게 아닌데? 하나의 생물체가 된 경우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체가 된 경우에 그거를 개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조직계랑 기관계는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일단 밑에는 예시로 좀 갖고 온 녀석들이에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입니다. 세포.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세포예요. 얘가 모여요. 요 녀석은 표피세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돼요.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표피 조직이 모이면 그러면은 표피 조직 개가 되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표피 조직이 모이면
표피 조직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표피 조직 요 판때기 하나만 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 살짝? 이 녀석 공변세포라는 녀석이에요. 얘도 같이 식물의 가장 겉부분에 들어가는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요 표피 조직계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이는 이유에는 표피 조직 말고 공변세포라던가 그런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피 조직계라고 특별하게 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의 조직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식물의 조직계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관다발 조직계, 2번 기본 조직계, 3번 표피 조직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여기 다 나와 있죠. 요 세 가지가 식물의 조직계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관다발 조직계와 기본 조직계와 표피 조직계까지 모여서 이제 식물은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식물의 기관에는 잎, 줄기, 뿌리를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꽃, 종자, 열매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부터는 눈으로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조직계까지는 눈으로 보긴 힘들지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모이게 되면은 식물, 뭐 하나의 식물이라는 개체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요 기관 중에 하나인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뿌리, 아유, 왜 자꾸 펜이 될까요?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뿌리의 구조. 뿌리의 구조. 자, 요거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여러 번 복습하면서 들으세요. 자, 뿌리 구조는요, 물관과 체관이 위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털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하나의 표피세포인데요. 표피세포가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털처럼 마구마구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장점과 뿌리 골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장점은 말 그대로 생장하는 부분이에요. 크는 부분인 거죠. 네, 크는 부분. 그 다음에 뿌리 골무는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하나씩 써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뿌리털. 뿌리털은 한 개의 표피세포가 변화해서 생긴 거예요. 뿌리털의 역할이 뭐냐면요. 흙 속에 물 또는 무기 양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볼게요. 이렇게 매끈한 거랑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매끈한 거랑요. 이렇게 볼떡 튀어나와 있는 거랑요. 어떤 게 더 표면적이 넓을까요? 표면적. 당연히 요게 넓겠죠? 요 왼쪽 거. 요거 있죠, 요거. 당연히 이게 넓겠죠. 왜냐면은 요만큼만 있을 게 요만큼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요. 뿌리털의 역할은요. 흙 속의 물과 무기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장점 볼 거예요. 생장점. 생장점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 자,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길이 생장이 일어나요. 이제 식물이 위아래로 커지는 거죠. 길이 생장. 위아래로 커지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로는요, 뿌리 골무예요. 뿌리 골무는요, 생장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지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이 다치거나 사라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식물이 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생장점을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 골무라고 해요. 이때 이 골무가 우리 바느질 할 때 손가락 다치지 말라고 쓰이는 그 골무 있죠? 그 골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딱 싸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을. 자, 네 번째로는요, 표피예요. 표피. 오른쪽에 지금 안 나와 있죠? 표피는 뿌리 맨 바깥쪽의 세포층을 말합니다. 뿌리 맨 바깥쪽의 세포층. 여기서 찾아볼까요? 요 겉에 요 진하게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런 애들. 잘 안 보이나요? 때깔이? 다른 색으로. 요 겉에 요거 있죠? 요거. 아유, 얘도 안 보이네요.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게 잘 보이네요. 요 바깥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요 한 층 있죠? 요 한 층. 요거를 표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피층입니다. 피층은요, 표피 안쪽에 여러 겹의 세포층을 말해요. 표피 안쪽의 여러 겹의 세포층. 위치로 따지게 되면 요쯤이 되는 거죠. 딱 요 부분만 아니고요. 여기 연하게 된 요 띠같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전체 다 피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피입니다. 내피. 내피는 피층 안쪽에 한 겹의 세포층을 말해요. 피층 안쪽에 한 겹의 세포층. 지금 보면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돼있죠. 요 어두운 한 층. 요거를 내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소개하지 않은 게 물관과 채관 있죠. 일곱 번째, 물관과 채관 묶어서 관다발이라고 합니다. 물관하고 채관, 관다발. 관은 관인데 왜 관이 두 가지나 있습니까? 자, 이유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능이 달라요. 채관은 유기양분을 운송하고요. 물관은 물과, 이름 그대로 물과 무기양분을 나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됐죠?
물과 무기양분, 채광은 유기양분을 날라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제 그러면요, 뿌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알았으니까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뿌리의 기능 네 가지고요. 첫 번째, 지지작용을 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딱 서서 버틸 수 있는 거죠. 지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작용. 아까 뿌리털 얘기를 했었어요. 뿌리털. 뿌리털 얘기를 하면서 뭐 흙 속의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호흡작용. 호흡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특이하게도 뿌리로도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표피를 통해서 산소는 흡수하고 사용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작용인데요. 흔히 저장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요. 고구마, 무, 당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녀석들은 그 자체의 영양분을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뿌리 채소로 많이 먹는 음식들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뿌리에서의 물이 흡수되고 이동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뿌리의 주 역할은요. 방금 전에도 했다시피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에요. 왜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물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부르는 이름은요, 삼투라고 해요. 삼투. 뭐 우리 삼투압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삼투. 자, 삼투라는 녀석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저농도랑 고농도가 무슨 소리냐? 설탕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농도, 고농도. 자, 설탕물이 있는데요. 설탕을 이만큼 넣고 물을 이만큼 넣어요. 여기가 설탕이고 여기가 물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설탕을 이만큼 넣고요. 물을 이만큼 넣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달까요?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누가 더 달겠어요? 저농도가 달겠어요? 고농도가 달겠어요? 고농도가 당연히 달겠죠. 왜냐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쵸?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처럼요. 녹이는 물과 녹아야 하는 설탕이 있을 때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녹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간 거. 요거를 고농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얘는 물이 많고 얘는 물이 적은 상황에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삼투라고 해요. 자, 물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진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요. 여기 여기 뿌리처럼요. 요렇게 막을 기준으로 잘 안 보이죠? 여기 막을 기준으로 막을 경계면으로 놓고 여기랑 여기랑 농도가 다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흙이 저농도고요. 뿌리의 안쪽이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즉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흙에서는 먼저 뿌리 털로 이동하고요.
뿌리 털에서는 피층으로 이동하고, 피층에서는 내피로 이동하고, 내피에서는 관다발로 이동을 하겠잖아요. 하고 있는 게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농도. 흙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뿌리털. 그 다음에 피층. 그 다음에 내피. 그 다음에 관다발 중에서도 무기 양분을 운송하는 물관. 그래서 이동 경로도 요 방향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책 뭐 사용하고 있냐면요. 작년에 중졸 검정고시 과학 책 있잖아요. 에듀윌 거. 우리 노란 책 샀던 거 있죠. 저는 지금 그거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책을 안 사가지고요. 그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책 남아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뿌리는 끝이에요. 이제 줄기 볼 거예요. 줄기. 자, 줄기의 구조. 이렇게 사진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요. 줄기의 구조는요. 크게 표피, 피츠, 관다발.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표피, 피층, 관다발. 표피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장 겉부분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 겹의 세포층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 겹의 세포층. 요걸 표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층도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있는 여러 겹의 세포층이라고 하면은 같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다발. 아까는 물관, 체관만 있었는데요. 줄기에서는 형성층이라는 녀석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형성층이 뭔지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형성층은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어이쿠. 일어남. 아까 뿌리에서 생장점은 세포 분열이 일어났는데 얘는 길이 생장을 했죠. 반면에 형성층이라는 녀석은 두께 생장, 부피 생장이라고 하죠. 부피 생장. 옆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길이 생장은 위아래로 커지는 거라면 부피 생장은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보면은 형성층이 지금 원형으로 쭉 되어 있죠. 여기 형성층이 여기 원형으로 쭉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분열을 해서 요쪽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줄기는 점점점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물관 요 안쪽에 있고요. 체관 바깥쪽에 있어요. 물관과 체관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형성층이라고 해요. 자, 알아보는 김에 물관과 체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물관은요, 물과 무기양분이 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관다발의 안쪽에 연두색으로 안쪽에 관다발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요. 물관을 구성하는 세포는요. 죽은 세포라는 거예요. 에? 아니 죽어있는 게 안에 있으면 썩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죽은 세포가 자리를 위치하기 때문에요. 썩기보다는요.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빨대라고 할까요? 빨대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관이에요. 체관. 운송하는 거요? 유기양분. 그 다음에 물관이 안쪽이라면 체관은 바깥쪽. 관다발의 바깥쪽. 그 다음에 물관이 죽은 세포라면 얘는 살아있는 세포. 그 다음에 물관이 세포벽이 두껍다면 체관은 세포벽이 얇다. 완전 반대죠? 그쵸? 물관이랑 체관은 완전 반대예요. 뭐 특징이 완전 반대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줄기 구조 알아봤고요. 특이하게도 쌍떡잎 식물이랑 외떡잎 식물은 줄기가 조금 달라요. 그거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씨를 심었을 때요. 맨 처음에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새싹이 올라올 때 쌍떡잎 식물은 요렇게 요렇게 나는 식물을 말해요. 반면에 외떡잎 식물은요. 이파리 하나만 딸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쌍떡잎 식물은 콩이 있어요. 콩. 아, 여기다 알고 여기다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콩. 외떡잎 식물에는요. 옥수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파리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뭐 벼라던가요. 아니면 잔디 이런 것들이 다 외떡잎 식물에 해당이 돼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본 모양이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관이 안쪽에 있고 형성층이 중간에 껴있고 체관이 바깥쪽에 있는 요 형태를 쌍떡잎 식물이 갖고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 아주 일부만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식물 줄기에 단면이 있으면요. 형성층이 이렇게 존재해 있고요. 원형으로. 그 다음에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안쪽은 색칠을 좀 할까요? 이 안쪽 여기랑 아유 잘 안 보여요. 그쵸? 자, 다시 여기랑 여기 요 빨간색으로 칠한 녀석들 요 녀석들은 물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할까요? 아이고 얘가 아니네. 분홍색 좀 보일까요? 요 바깥쪽 바깥쪽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요 녀석들은 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환상배열이라고 해요. 환이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원, 환상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요, 외떡니 식물은요, 지금 보니까 뭐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쵸? 자, 보면요, 물관이랑 채관이 모여서 관다발을 구성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형성층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지금 찾아봤을 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안과 밖만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아이코, 자꾸 헷갈려요. 펜이랑 형광펜이랑. 요 안쪽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물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물관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중간에 형성층이 껴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바깥쪽은 채관이고요. 형성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형성층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형성층의 역할, 형성층의 역할, 형성층의 역할, 형성층의 역할. 부피 생장한다고 했어요. 부피 생장. 자, 즉 형성층이 없다 라는 말은 부피 생장을 못한다. 부피 생장을 못한다는 것은 줄기가 얇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옳진 않아요. 줄기가 얇다. 뭐 옥수수도 어느 정도 두껍긴 하죠. 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쌍떡잎 식물 하면은 길가에 있는 뭐 나무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단풍나무? 예를 들까요? 단풍나무랑 옥수수를 비교했을 때는 단풍나무가 훨씬 크죠. 지금은 제가 콩과 옥수수를 비교해서 그런데요. 콩 같은 경우도 잘 키우면은 굉장히 크게 자라요. 굉장히 크게 자라요. 그래서 그 줄기도 굉장히 두껍게 자랄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추워서 그렇게 오래 못 자라는 것 뿐이에요. 옥수수는 비교적 두꺼운 식물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줄기가 얇다라는 걸 설명을 할 때는 외떡잎 식물은 벼를 예로 들어요. 벼는 얇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쌍떡잎 식물은 부피 생장을 할 수 있어서 줄기가 크고,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어서 부피 생장을 못하기 때문에 줄기가 얇다 라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줄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줄기는요, 먼저 지지작용을 해요. 식물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식물체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운반작용을 합니다. 관다발을 통해서 아까 뭐 채관과 물관이 있는 걸 보셨죠? 물관, 채관.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요. 물과 양분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운반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작용도 해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작용. 아까 뿌리와 마찬가지로 저장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저장작용을 하는 줄기에는 감자, 토란이 있습니다. 얘들은 놀랍게도 뿌리가 아니고 줄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책이 지금 없으시죠?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 책이
있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문제. 제가 우리는 밴드로 보잖아요. 그쵸? 그 밴드 동영상을 올리면서요. 동영상에 같이 문제 풀 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를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그거 답 쓰셔서 똑같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숙제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아까 how를 사용한 표현들 한번 써보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 과학 문제 풀어보기.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